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빵고만 인사해. 아니 원래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아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좀 웃길 것 같아가지고 엄청 귀여운 일이 있었어요. 지난주 주말에 망원동에서 뭐 촬영이 끝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. 식당에서 인형같이 생긴 사람이 나를 막 쳐다보는 거야. 내가 딱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인형이 나한테 걸어와가지고 손을 딱 잡더니 말 많은 소녀님? 이러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야. 아는 척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막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회원님이 처음이에요. 절 아는 체 해주신 처음 회원님입니다. 오늘 그래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 이런 어떤 인지도 자랑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배우자 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? 배우자 기도. 너 배우자 기도 하냐? 아,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한 번도 안 해봤어? 이게 좀 약간 좀 크리스찬들의 문화야. 교회 다니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배우자 기도 이런 거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. 여자 연예인분들이 한창 그거 해가지고 약간 유행처럼 풍습처럼 이렇게 퍼져나갔었는데 제가 그 시기가 한 20대 한 중반? 이 정도에 제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었어요. 저도 썼어요. 근데 엄청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때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인소 쓰는데 남주를 설정하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배우자 기도를 난 한 거지.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이제 내 딴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쓴 거야. 그래서 이제 그때 나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. 내 조건이. 알렉스 오빠가 뭐 화분이 되는 거 막 발 씻겨주고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 뭐였지? 우리가 결혼했다? 우리가 결혼했다. 정말 하여튼 너무 비장한데? 우결. 우결 하여튼 뭐 우결 그런 게 있었어. 포스트 최수종 이런 느낌으로 엄청 진짜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너무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성격을 만나면 저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제가 KBS를 되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제가 KBS를 다닌다면은 회사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한 달에 뭐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것까지 집은 어떤 모양으로 꾸며져 있고 그러니까 진짜 나 인소 쓴 거야 혼자. 결과적으로 그 배우자 기도를 오래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내가 그런 남자를 못 만났나?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제 생각에는 좀 더 그냥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보통 교회 다니면서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거면 솔직히 약간 신앙이 뭐 바로 잡힌 사람 뭐 이런 거 했어야 됐잖아. 1도 안 했네 그런 거. 댓글에 가끔 그런 게 달려요.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. 나도 몰라. 한 번 했잖아 결혼. 내가 뭐 한 서너 번 했으면은 요런 거는 괜찮았고 요런 거 좀 나쁘고 이게 있게 되겠지만 한 번 했잖아. 나도 이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케이스가 너무 적어서 정답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정답이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. 이거 없는 문제 같아. 없는 문제지. 왜냐면은 본인 이게 이런 거잖아. 원형으로 뚫려 있으면 원형을 넣는 게 맞고 별로 뚫려 있으면 별로 넣는 게 맞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다 뚫려 있는 모양이 다른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는 다 자기 형태에 따라 맞는 게 다 다른 건 거잖아요. 하다못해 우리가 화장품만 골라도 내가 지성이냐 건성이냐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얘한테는 좋은 게 나한테는 별로인 게 있는데 획일적으로 어떤 게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2가지 정도는 제가 굉장히 결혼 생활에서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. 이모가 하신 말씀인데 아이고 물도 좋고 뭐 산도 좋고 정자도 좋은 데는 없다고. 같은 라인의 단점과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. 제 남편은 정말 꼼꼼해요 성격이. 내일 처음 가는 어떤 곳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된다? 그럼 몇 번 버스를 몇 번 정류장 몇 번 어디 출구에서 타야지까지 막 알려주는 사람이에요. 너무 장점이죠. 그 단점 뭐다? 피곤하다. 한 라인에 있는 건 거잖아요 이거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의 본능이 알아요. 살면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할 때 이거에 결핍을 느낀 사람들인데 뭐냐? 따뜻함을 못 느낀 거예요.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가 있거든요.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인 거예요. 이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필요 조건이거든요.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는 결혼할 관계는 아니다. 이거 진리.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것은 없다. 이 2가지는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.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사람이 외롭고 그 사람이 힘든 게 되게 싫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좀 감수하게 내버려 둘 때 차갑다고 느끼고 혼자 있다고 느끼잖아요. 그리고 이 2가지를 알고 결혼을 해도
정말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주변 상황 때문에 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까지는 잘 맞다가 어느 시점부터 또 사이가 바뀌고 관계가 좀 바뀌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죠, 결혼이.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좀 이제 염두해 두시고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짐이 좀 있는 사람, 이슈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런 사람 만나면 당연히 그거는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가정사일 수도 있고, 뭐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, 뭐 건강 문제, 뭐 중독,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이슈는 이제 뭐 좀 정신적인 거, 정서적인 이슈 그런 게 있는 사람들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.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정신 질환이 좀 있다든지 사실 배우자는 내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으면은 최소한 그걸 인지라도 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해결을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인지조차 못하면 어느 순간 이제 딱 똑같이 닮아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시간은 너무 흘러있고 허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.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근데 정말로 배우자의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믿게 돼. 본인이 더 그릇이 커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 그런 사람 끌고 가는 게 맞는데 무리가 없는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면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두운 사람이랑 밝은 사람 있잖아요. 근데 뭔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두운 사람의 마음을 커튼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. 그러면 해가 세면 커튼이 아무리 닫혀져 있어도 거기에 이제 빛이 투과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밝혀지기 마련이잖아요. 그런데 암막 커튼인 사람이 있어. 빛 투과율이 0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럼 아무리 여기서 쨍쨍 해를 이렇게 내리쬐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이랑 같이 가면 뭔가 힘든 거죠. 근데 만약에 해가 세. 근데 여기서 이제 커튼이 굉장히 린넨이야. 그러면은 빛을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밝아질 수 있잖아요.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고. 근데 우리 남편은 좀 연애하기에 재미없는데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인 것 같아. 왜냐면 정말로 남편이 친구를 나 없이 따로 만난 적도 거의 없고 내가 약속이 더 많아. 남편의 인간관계까지 이렇게 좀 스펙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 많이 알고 있으면 나도 뭔가 그 사회에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게 되게 스펙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, 그거는.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사람만 봐야 되는 것 같고. 그리고 우리 남편 진짜 짠돌이라기보다는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 우리 라이브 했을 때 그 2만 원짜리 와인 썰 우리 또 한번 풀었었잖아요. 분위기를 내는 것보다 와인이 2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남자. 그런 게 이제 연애할 때는 되게 멋대가리 없고 와, 나 진짜 결혼해서 막 콩나물값까지 막 검사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죠. 근데 결혼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. 그때는 본인이 진짜 너무 돈이 없었대요. 근데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 나는 뭐 그걸 좀 각오를 하고 결혼을 했었던 거라서 안 그래서 너무 다행이야. 오빠 고마워. 근데 사실 나는 외모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조금 중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근데 이제 내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모는 조금 그래 좀 봐도 되지 않나? 그래도 이렇게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막 부러워하고 이러지 않을까? 사람들이 다 얘 잘생겼다고 하니까 얘 멋있나?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건 것 같아요. 저는 그거대로 뭐 밀어붙인 거고 그냥 남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엄청 얼굴 보고 결혼한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멋있었거든, 오빠가. 그러면은 된 건 거잖아. 그거 되게 중요해. 그 건강관리 스스로 잘하는 사람. 먼저 죽으면 어떡할 거야. 너무 빨리 가면 그것도 또 나한테 못할 짓이잖아. 근데 내가 챙겨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. 왜냐면 나도 못하니까. 근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가 몸을 무리해서 쓰지 않고 일단은 그리고 운동 같은 거 막 꾸준히 하지는 않지만 밥 굉장히 정시에 먹고 밥 정시에 자고 뭐 담배 안 하고 술 거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건강을 그래도 되게 좀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그거는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. 남편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 점을 굉장히 리스펙을 하고 또 이렇게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, 와이프들이. 그 성실도가 좀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, 부부가. 나는 뭐 일요일이야.
그러면은 그 일요일이니까 모처럼 쉬는 날 오늘 정말 계획했던 거 다 하고 알차게 보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쉬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 둘이 만나면 서로 굉장히 괴롭겠죠. 게으른 사람을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리고 너무 자기는 좀 쉬고 싶은데 막 닥달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. 성향적인 부분이라 바뀌지 않는다면은 서로 안 만나는 게 연애를 하면서 근데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이게 밥 먹는 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었어. 그러니까 나는 좀 규칙적으로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중요한 일이나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시간을 이렇게 딱 가지고 밥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저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짐이 다 떨궈진 다음에 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딱딱딱딱 밥을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최근까지도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게 맞춰지지 않을까요? 습관이. 아, 그리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해. 시댁, 친정, 이렇게 좀 가족 간에 융화될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서로가 융화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집에 융화될 수 있고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 융화될 수 있고 그런 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런 게 좀 비슷해야지 그게 좀 되는 그거는 거예요. 꼭 아니야. 달라도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. 왜냐면 뭐 외국인이랑도 결혼하는데 사실은 뭐 문화가 다르다고 결혼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.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경우에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힘든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거조차도 또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카바를 잘 친다면 뭐 문제는 없겠죠. 근데 이제 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이게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.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말씀을 이렇게 좀 웬만하면 듣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그게 부부의 의견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결혼이 이제 선택의 문제고 결혼하는 게 손해보는 일인가? 이렇게 하면서 그 선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결혼하면 뭐 여자가 손해다, 결혼하면 남자가 손해다 막 이러면서 막 다툼도 있는 것 같고.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결혼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엄청 어이없는 막 시집살이라든가 뭐 엄청 어이없는 뭐 부부간의 일화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엄청 어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썰들이 돌고 돌고 막 확대되고 주변에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. 다들 바보가 아니라서 못 버틸 상황이면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. 근데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애는 없지만 육아나 이런 것도 그럴 것 같아요. 굉장히 옛날에는 그게 신성시가 됐다면 요즘에는 또 너무 반대로 힘든 것만이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다 나름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살만하니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뭐라고 너무나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 물론 너무 환상을 가져도 안 되지만 남들이 어떻게 했다 한들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땐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고 너무 사전 조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사바사 케바키니까 이미 좋은 거 힘든 거 다 좀 지나온 시점 이라고 하면 이제 또 결혼 선배님들이 우습게 보시겠지만 제 나름 어떤 이런 굴곡을 좀 많이 넘은 상태라서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나? 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모든 걸 알고 다시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? 소설 뭐 그런 건가 봐. 근데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야. 내가 인생에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사람이 죽으면 어떤 동산으로 간다. 근데 이제 그 동산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대. 근데 그 나무에 정말 이파리가 수많은 이파리가 있잖아. 그럼 거기서 하나를 딱 떼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써있대. 한 사람의 인생이 이파리 하나에 하나가 써있대요.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동산에 가서 그 이파리에 있는 사연을 다 읽고 나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로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. 그게 지금 너의 인생이다. 좋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네가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.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.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겪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건데 나는 지금 이 결혼이 그런 것 같아. 겪을 때는 몰랐던 일들이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겪어내고 나니까 어떤 가치가 있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았고 또 굉장히 장점을 많이 느끼고 단점도 있지만 그건 약간 무뎌졌고 그런 게 아닌가. 존나 사랑해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태도, 만족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. 하지만 모르는 거죠. 사람은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
네, 회원님들 오늘도 잘 주무시고 뭐 결혼하신 분들은 이번 생은 어쩔 수 없다, 네,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, 또 거듭 예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거듭 겁먹을 필요 없다, 다 사람 사는 거고 이 정도 살았으면 그 정도 또 살 수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. 그럼 여러분 모두 잘 자요.